지난 1분기는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2분기, 특히 4월 달에는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악재를 한꺼번에 1분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자, 2분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 정말 4월 달은 괜찮은 장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년 만에 주식 분할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주식 분할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인지, 뭐 안 그래도 이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고 또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증권가들이 일단 지수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밴드폭을 높게 잡았었는데 다시 내리고 있다, 낮추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밴드를 낮추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다, 뭐 등등등 이야기인데 과연 이렇게 지수 밴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신뢰도는 가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부터가 실질적으로 4월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분위기는 이제 상승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1분기 때 이제 악재들이 많았었죠. 뭐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등등등, 네,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요동을 쳤었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3월 말쯤 되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아직 지수가 회복됐다거나 뭐 반등을 했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워낙 좀 시장에 많이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4월 달에는 조금 지수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 이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긴 시점이지만 오히려 월가에서는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은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런데 지수는 올라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실제 침체가 발생하는 시점은 시간을 좀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2년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주가 하향기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볼 수 있었던 딱 3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총 3번의 이런 그 경기 침체 같은 상황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게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그 시점 2001년도래요. 2001년도 이때 422일 전에 이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 리먼 사태 때죠. 그때는 이제 571일 전, 그 다음에 중국발 코로나 침체가 일어났었던 2020년, 이거는 이제 163일 전에 역전이 되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닷컴 버블이라거나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슈예요. 이벤트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짧았다는 내용이 좀 있는 반면에, 지금 1년은 365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일을 치면은 그보다 짧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반에서 2년여 정도에 걸친 그런 기간 이후에 주가가 좀 변하더라. 자, 이건 왜 그런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가 초반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경제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다 보면 금리 인상이 계속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점점으로 이르는 그 시점, 금리가 아우 높다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 그때가 되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아우 살기 좋아졌네,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시점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경기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한 3, 4개월 또는 뭐 길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주가의 그냥 자연스러운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어. 뭐 근데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어쨌든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사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모습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국채금리가 역전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벌써부터 막 1년 후에 2년 후에 1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얘기죠. 등산을 할 때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지 뭐 꼭대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리막길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까지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경기 침체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가에서도요 올해는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역전된 이후에도 S&P 500 지수는 약 1년여 동안 15%씩 상승하고는 했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침체될 확률이 매우 낮고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침체 확률이 조금씩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당장 받아들이는 충격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언론이라든지 또는 뉴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전망들, 이유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걱정거리가 되어 있지만 팩트는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일어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거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주가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동안은 계속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침체가 온다라면 뭐 그때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수 때 이제 곡식을 잘 해가지고 창고에다 가다 놓고 그다음에 보릿고개 그 부분을 이제 걱정해야죠. 근데 내 창고에 지금 곡식이 가득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릿고개 때 밥 굶을 걸 고민해가지고 벌써부터 그냥 막 천장에다가 굴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끼긴 해야 되겠죠.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벌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뉴스로 가서 이번 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번 주 동안에는 연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채권금리 동향, 그다음에 유가, 그리고 전쟁에 주목할 것이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네요. 그죠? 자,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의사록 공개가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긴축의 첫 발을 뗐는데 이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 나올 것인지 또 양적 긴축, 또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 아니면 연준 위원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록 공개에 따른 부분들이 시장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양적 긴축이 이제 상반기로 들어오게 된다면 약간은 조금 더 쪼그라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약간 매적이죠. 매파적인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쪼그라들 수 있는데 이게 상반기 아니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감안할 수 있어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0.5%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0.25가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표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3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6%면은 이거는 금리 계속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지금 일단은 경기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또는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시장이 넌센스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 침체를 이미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같은 부분들이겠죠. 물론 걱정을 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뭐 앞으로 있을
그런 변수나 그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도 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뭐 미래든 과거든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선물 같은 지금 현재 시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거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걱정하실 만한 단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일단 4월달 한 달 동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좋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자, 테슬라가 2년 만에 주식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주식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업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통상적으로 주식 분할이 주가 부양책 중에 하나로 쓰인다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200달러를 돌파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주식 분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 신청을 하겠다는 이제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분할 계획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8%대 급등을 하는 모습 좀 보여줬었죠. 자, 주식 분할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일단 주식 분할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 주식 분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식, 즉, 뭐 10대 1로 하겠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10개로 쪼개지는 거죠. 네. 뭐 50대 1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쪼개지는지. 뭐 200원짜리가 50개가 나오나요? 네, 5, 20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야.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금이 훅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가격이 너무 높아. 지금 1200달러라면은 사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50만 원쯤 되는 건가요? 쉽게 매매하기가 어렵죠.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10분의 1로 쪼개버려. 15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만원에 살 수 있고, 이것도 비싸다. 100분의 1로 쪼개버리자. 그럼 15,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주식 분할을 하는 그 어떤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너무 비싸서 못 사요. 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싼데 안 살 거예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짜리 비싸서 못 사지만, 네, 15,000원은 사보겠다. 또 3만원은 사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이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거래가 활발해지기도 하고 또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싸 보이잖아요. 테슬라 이거밖에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사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비싸서 못 샀던 게 이제 사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2020년대에도 주식 분할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5분의 1이죠. 5대 1로 한 주를 5개로 쪼개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3주간 주가가 약 80%나 폭등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 모르지만 다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버블 우려감.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 또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됐었다는 얘기죠.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주식 분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식을 분할한다고 해서 회사의 펀더멘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더 많이 고평가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5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게 됐을 때 한 1년 정도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식 분할 한다고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식 분할 하고 나서 주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한 1년 넘게 계속 손실권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분할이 된 상태라면은요, 이 나눠서 팔 수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어, 한 주를 갖고 있어. 근데 다 팔리기는 조금 아까운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100분의 1을 쪼개야겠대요. 그러면 뭐 0.2
20% 정도, 그죠? 2% 정도를, 20% 정도를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만원어치를 다 안 팔고, 한 20만원어치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약간 차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제도가 좀 될 것 같고, 또,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조대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의 주식 분할을 이용하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한동안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걱정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주가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분할 이후에 분할적인 매도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쪽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개인들이라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 발표되는 시점, 실시가 되는 그 시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할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주식 분할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시끄럽다라면 주식 분할에 대한 그 재료가 호재로 작용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주식 분할하니까 올라간다, 급등한다, 몰빵 쳐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단기간에 걸친 부분에서 본다라면 약간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부담을 좀 줄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나는 꼭 테슬라를 사보고 싶었다 그러면은 쌀 때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현재 위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살짝 드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참고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의 올해 지수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이 증권가 이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거는요 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변수면은 다 맞추고 다 좋아졌지 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서 하향 조정을 줄줄이 하네 어쩌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대신증권, 유한타증권, 교보증권, KB증권이 기존에 발표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610에서 3330까지 됐었는데 2500에서 3180으로 낮췄고요. 유한타는 2750에서 3350이었는데 2550에서 3350으로 낮췄다. 교보증권은 2850에서 3450이었는데 2550에서 3050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KB증권은 이 3600에서 3250으로까지 내렸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상단이 150에서 400포인트 정도, 하단은 110에서 30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2600에서 3300, 2800에서 3400,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2500에서 3180.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아이가 막 뛰어와요. 아빠, 언제 퇴근해요? 언제 집에 오세요? 물어보니까 아빠가, 저녁에 5시부터 밤 10시 사이엔 들어올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당연히 들어오겠지. 못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그 시간 안에 들어오겠지. 근데 애가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한 8시쯤에 들어올 것 같아. 또는 한 9시쯤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것을 원했는데, 5시부터 밤 10시까지 들어올걸? 또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안에는 들어올걸? 오늘 안에는 들어올걸?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전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망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 위험감이 계속적으로 조금 완화되고,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조금 이제 정상화 과정을 겪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변화가 좀 빠르게 일어났고 러시아 전쟁 같은 이슈도 예상할 상황은 아니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었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포인트가 조금 낮아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12월 같은 때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 빨라진다 그러면 주가가 쿡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나 이 러시아의 어떤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은 생각지 못했었던 변수였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작년 연말에 전망을 했었던 부분보다는 약간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4월달 막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아니면 휴전이 된다거나 종결이 된다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벗어 던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4월 안에 이런 것들 끝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사라진다, 분위기 좋아진다. 자, 3,000포인트를 탈환하게 된다라면 증권사들은 어떤 전망을 내세우게 될까요? 올해 증권사 전망치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런 거 굳이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했든 상향 조정을 했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측치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는 4월이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각종 경제지표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뭐 당장 어떤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테슬라가 2년 만에 주식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데, 주식 분할 초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주식 분할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테슬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분할 이후에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증권가의 지수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세를 보였다는 건데, 지수 전망치는 여러분들 별로 쓸데없는 거라는 거 아시죠?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증권사 전망치 또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또는 우리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는 주가 결정 변수로 대중의 집단 심리를 강조했다. 이게 또 수급을 결정한다고 재해석을 했다. 정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과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똑같은 정보라도 반응은 달라지게 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2 곱하기 2는 5-1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2 곱하기 2는 5-1. 결국에는 결국에는 4라는 결과치로 귀결이 되지만 심리 탓에 잠시 5로 이탈할 수 있어서이다. 소름 돋는 이야기죠. 2 곱하기 2는 5-1.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결과치는 일단 4라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잠깐 5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게 뭐 때문에요? 심리 때문에. 정답은 같지만 상황은 잠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6-2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죠?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좀 재밌는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귀결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네, 그 변수가 그 결과치 앞에 놓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자, 4월에 이제 실질적인 첫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침에 9시에 네. 아시죠? 무료방송 진행되는 거. 네, 아침 9시에 무방 진행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자, 또 아침 시장 한꺼번에 열어주시고 좋은 성공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